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금, 은, 달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2018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가 시세가 지금 500만원. 제가 찾은 기사엔 100만원이라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동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동전을 제가 찾게 된 건 기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그때 500만 원이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찾았었는데, 제가 이제 실제 제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 실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금은 달러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럼 어렵지 않고도 내 실생활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념주화로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베트남 경제TV지 않습니까? 베트남에는 그거 관련된 게 없나.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이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목차를 어떻게 짰냐면요. 안전자산 대표 주자인 금, 은, 달러 시세와 짧은 전망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 왜 제가 1순위로 이 기념 주화를 뽑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쫙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게 기념주화를 보는 법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추가로 두 개를 더 포함을 해서 짧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 기념주화와 골동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야, 너라는 놈은 뭔데? 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냐. 사실 제가 이 다른 방송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이 가격이 변한다라는 매력에 푹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결국은 이 희소성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 제가 기념주화를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우표를 초등학교 때부터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표를 왜 모았냐면,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 우표를 쓰지 않을 거다. 이 인터넷이 되면은, 그때 이제 막 인터넷 라이코스 막 이런 거 나올 때였는데, 이메일 이런 게 나올 때였는데, 그러면 이제 우표는 사라질 거다. 그래서 우표가 사라지면 과거의 우표는 박물관에 갈 거다. 이러셨었거든요, 담임 선생님.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표가 박물관에 가게 되면 내가 지금 우표를 사놓으면 나는 말 그대로 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돈적 이런 경제적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리니까 이 우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즐거워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표를 그때부터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용돈이 제 기억에 1,000원 한 달에,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2,000원, 3,000원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럼 이제 그때 아이스크림 하나가 한 300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원, 300원 이랬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들 사먹고 우표를 샀던 거죠. 그런 뭐 전지나 뭐 무슨 이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던 이 달러 모양의 우표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걸 사려고 우체국에 막 뛰어가고 그랬던, 학교 끝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자꾸 과거보다 지금이 투자하기가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정보가 널려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베트남 경제 TV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재테크 관련된 유튜버들 뭐 솔직히 많이 공감은 못하는데, 몇 분은 정말 저도 즐겨서 시청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에 거의 공감을 하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인터넷에 누군가는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발행 중이다, 어디서 신청해라. 정말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면 그 자기 후기까지도 다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 술 한 잔 안 먹고 제가 미래 가치에 안전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금, 은, 달러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사실 금, 은, 달러는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뭐 저는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제가 재밌다고 모두가 재밌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기념주화랑 이런 뭐 그런 우표 이런 것들은
사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때만 판매를 하거든요. 일정 기간에만 판매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신청하고 온 게 이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전국체전 100주년 이걸 제가 신청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30일이었나요? 7월 30일인가? 이 선착순에 의한 이 추첨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좀 신선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선착순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추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사실 그 확인을 합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이 이제 그 재테크의 실물자산 체킹데이라 해가지고 그 뭐 사실 10분도 안 걸려요. 기념주와 네이버에 치면 되는 거고 기념우표 치면 이제는 그래도 제가 꽤 오랫동안 사서 그런지 그런 감각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행량부터 체크를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저는 무작정이라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아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선 대표 자산인 금, 은, 달러. 이젠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2018년 기준으로 증시가 좋을 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많이 힘드니까 그거에 따라서 같이 안전자산의 역할로 올라오는 기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젠 다른 유튜버들께서 하신 말씀에 좀 많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이 경제 유튜버 분들도 제가 좀 공감을 못하는 건 저는 금은 가격이 확 오르고 확 내릴 거라고 조금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안전자산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근본이제, 은본이제 뭐 가격이 뛴다면 저는 은값이 훨씬 많이 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재테크적 관점에서 안전자산으로 제가 추천하는 기념주화만큼의 재미는 공부만큼 못 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은가격도 보면 사실은 차트가 거의 무너져 있다 봐도 이 선물이거든요. 신한선물 ETF로 이제 성장된 걸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뭐 큰 메리트가 기간 대비는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안전자산 중 일부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약달러를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때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 차트 1200 이 찍기 직전까지 갔던 이 차트 저는 그냥 이 재료로 한번 그걸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큰 손에 재미에 좀 놀아놨다. 무슨 강남 부자들이 뭐 지금 다 현찰 팔고 달러 사들이고 있다. 그런 말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달러가 굉장히 안전자산입니다. 그 아시죠? 영국 은행에 우리나라가 금 4만 톤인가? 이 굉장히 많은 양의 금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수출입이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해외에 있는 우리 자본으로 달러를 들여와서도 충분히 안정을 시킬 수가 있고 이게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 중 첫 번째는 트럼프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트럼프는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럼 수출 경쟁력이 생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물론 수입을 비싸게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달러는 적정가일 때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의심을 받을 거를 알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냥 냅둘 정도로 바보인 정부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산을 통해서라도 그걸 충분히 낮추고 과열시키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달러를 생각하는 이유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미 FOMC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중에는 돈이 더 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왜 10년 주기설이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이 10년 동안 보통은 돈을 풀어요.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걷어들이는 과정 혹은 그 안에 있을 때 이 풀렸던 것 중에 부채가 생겼던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리먼 사태랑 비슷하죠. 이 집에 거품이 엄청 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책들이 이런 장기적인 양적 완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건 즉 돈을 푼다라는 건데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풀리겠죠. 사실 사람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제가 금리편을 맨날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고 안 찍고 있는데 사실은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게 주식에는 훨씬 좋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차트가 그렇게 가왔었고요. 이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건 말 그대로 시중이 과열됐기 때문에 약간 안정화를 시킨다는 얘기고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사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 가장 큰데 사실 내린다라는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학원비를 더 내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생각을 하면 공부를 잘할 때 이제 학원비를 덜 풀리니까 돈이 그 얘기는 사실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는 실물 자산이 이제 가치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금리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달러가 지금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이 달러가 과연 제가 생각을 할 땐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할 땐 약달러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전자산에서 사실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번 금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는 제가 수없이 도 봐왔고 생각보다는 저는 안정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